이번 시간에는 배경화면 변경하기, 긴급연락처 등록하기, QR코드 스캔하기, 키보드 음성 입력하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경화면 변경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 설정에 들어갔을 때 있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설정에 들어가려면 우선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여요.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소리 및 진동에서는 벨소리 변경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알림에서는요, 우리가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던가 그 외에 다양한 앱에서 뭔가 알림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알림 기능을 내가 끄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있는 알림을 선택하고 들어가 보시면 앱 알림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앱은 선택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화면 및 스타일에서 나의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배경화면이 보이게 돼요. 자, 배경화면 변경. 요 메뉴가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배경화면 변경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경화면 변경을 선택하고 눌러가 보면 자, 추천하는 배경화면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갤러리에서 내가 찍어 놓은 사진으로 나의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갤러리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중에서 저는 카메라를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를 누르고 들어가면 제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여기 중에서 사진을 여러 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핸드폰을 열 때마다 배경화면이 돌아가면서 바뀌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 자,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하는 것들이 지금 보일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업할 때는 한 장만 선택을 했지만 요번 시간에는 사진을 여러 장을 한번 선택해 볼 거예요. 자, 요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체크 4장을 하시면 화면 위에 보시면 사진 4장이 선택된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선택된 사진들이 돌아가면서 배경화면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사진은 빼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 여기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면 사진이 선택된 것 됐다가 다시 취소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사진 3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화면 상단 위에 있죠.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잠금화면 상태에서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의 잠금화면 배경화면이 조금 전에 제가 선택한 사진 3장이 바뀌어가면서 보여지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고 화면을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연락처 등록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스마트폰 화면에 잠금 화면에서 다시 내가 홈 화면으로 들어올 때 비밀번호나 패턴이나 아니면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긴급연락처를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잠궈 놓은 경우에 긴급연락처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혹시 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저에게 뭐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스마트폰으로 나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등록을 해 놓으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 들어오셔서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화면 중간에 안전 및 긴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안전 및 긴급을 선택하고 들어가 보시면 의료정보 긴급연락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긴급연락처를 선택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전화번호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긴급연락처를 선택하고 들어가 보시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연락처 2명을 등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항상 잠금 화면의 표시라는 부분을 활성화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마트폰이 잠겼을 때 긴급 연락처가 화면에서 보여요. 자, 긴급 연락처 추가하기를 하시려면 긴급 연락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전화번호부들이 쭉 보일 거예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긴급 연락처에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QR코드 스캔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스캔이라는 메뉴를 찾아볼 거예요. 화면을 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쓱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와이파이 등 아니면 소리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메뉴가 보일 건데요. 이 중에서 화면을 조금 제가 옆으로 살짝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QR코드 스캔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QR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켜집니다. 자, QR코드 스캔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QR코드를 찾아줍니다 라는 게 보이면서 내가 QR코드를 하게 되면 링크나 링크 열기, 복사하기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맨 위에 있는 링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링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QR코드에 설정되어 있는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구글 폼이라던가 아니면 QR코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들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했는데 나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하는 기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도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시고 자,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자,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요게 QR코드 스캔할 수 있는 메뉴예요. 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QR을 스캔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카메라처럼 이렇게 멀리 해당되게 되면은요. 자, 웹 브라우저 열기라는 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웹 브라우저 열기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해당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링크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채팅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를 입력을 할 때 실제로 키보드로 저희가 입력을 하는데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음성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그거를 문자로 전환해서 입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카카오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제가 채팅하고 싶은 분 아무 분이나 한번 선택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채팅창을 손으로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 키보드가 보여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키보드를 눌러서 이 채팅창에다가 문자를 입력을 하는데 자,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내 음성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키보드 화면에서 보이시면 자, 화면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마이크가 보일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다음번 수업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요 마이크를 빼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이크가 보이는 분들은요. 자, 마이크 선택을 해주시면 마이크로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면서 뭔가 내가 입력하고 싶은 글자를 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요. 마이크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는요. 제가 얘기를 해도 얘가 문자로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이거를 글자로 전환을 할 때는 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마이크가 이렇게 깜빡깜빡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문자로 바꿔주고요. 내가 말이 다 끝났다 하시는 경우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밖에 나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걸어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쳐졌어요. 라고 제가 말로 얘기했던 게 그대로 글자로 잘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 보내도 되겠다 할 경우에는요.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얘가 제대로 입력을 못해서 수정을 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면 키보드 모양이 있습니다. 이 키보드 모양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키보드가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수정을 해주거나 글자를 덧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로 따로 입력을 해주시고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채팅창에 아주 쉽게 저희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요 키보드 타자 치는 게 조금 힘들으셔서 채팅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집에 혼자 계실 때 요 마이크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채팅 한번 해보시는 거 연습을 하시면 채팅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가 4가지 복습하실 수 있도록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